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난수에서 최대값을 찾는 겁니다. 결국은 10개를 선언해줘야 되니까 넘이라고 할게요. 10개니까 10개를 선언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10개가 있으면 하나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난수는 결국 0에서부터 32,000 얼마까지 돼 있을 건데 그 수 중에 하나를 매번 배열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 숫자 너무 크니까 제한을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난수를 생성하는 함수 랜드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100을 나눠서 플러스 1을 해주면 결국 이건 뭐예요?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의 숫자 중에 임의 숫자를 어디다 넣냐면 넘버 i에다 넣겠죠. 그러고 나서 포문을 돌리면 모든 원소에 난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max라고 하는 변수를 처음에 맨 앞에 있는 걸 max라고 놓고 요것을 돌려서 넘버 1의 값이 max보다 크냐 2의 값이 max보다 크냐 그래서 크면 만약에 요 값이 max보다 크다 그러면 이 값을 max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0번째부터 9번째까지 수행을 하고 나면 결국 max에 저장된 마지막 값이 최대값이 됩니다. 요 문제가 1번 문제고요. 자, 2번 문제는 당연히 뭐 스트링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몇 개 들어갈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헬로우라고 하죠. 헬로우. 이렇게 하면 여기는 지금 5개의 문자니까 여기가 6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거꾸로 출력을 하라는 거죠. 거꾸로 출력하는 방법은 당연히 포문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포문을 이용해서 뭐 int i라고 해놓고 i가 맨 마지막 글자가 뭐예요? 그렇죠. 5번째죠. 5번째부터 시작해서 i가 0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0하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럴 때까지 i는 계속적으로 작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프린트 해가지고 결국은 str i의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 반복하면서 맨 마지막 5가 출력되고 그 다음에 l이 출력되고 l이 출력되고 2가 출력되고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2번 문제 가장 간단한 배열의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뭐냐면 입력된 정수의 빈도수를 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캔앱을 통해서 우리가 넘버라고 하는 값을 입력받는데 뭐 좀 큰 수를 받죠. 뭐 5, 4, 2, 7, 1, 2, 3, 4 이게 지금 이제 정수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은 저기 정해져 있죠. 자, 뭐 그래도 여하튼 이렇게 받으면 아니면 여기서 이제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포문을 이용해서 계속 입력받는 방법도 있겠죠. 한 글자씩. 여하튼 그 입력받으면 자,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배열에다가 이렇게 넣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배열의 크기도 역시 지정을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자면 포문을 100번 하겠다. 100번 돌리겠다. 그럼 100개의 크기 배열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하나씩 읽어요. 하나씩 읽어서 프리퀀스 빈도수.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기 있는 값이 3이다. 그러면 3에다가 플러스를 해주는 거죠. 만약 여기 있는 값이 5다. 그럼 프리퀀시 5에다가 증가시키는. 이건 뭐냐면 요 원소의 자기 자신 값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물론 얘네들은 처음에는 배열이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되겠죠. 요거는 몇 개를 선언해 주는 게 뭐냐면 0은 버리고요. 0은 뭐 0을 버릴 필요가 없겠네요. 여기는 0부터 시작해서 9까지니까 10개를 선언해 주면 되겠죠. 선언해 줘서 만약에 여기 0이다. 그러면 프리퀀시 뭐예요? 0에다가 증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0으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처음에. 자,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스캔F를 이용해서 큰 수를 입력받는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잘라야 돼요. 하나씩 잘라서 이렇게 못 잘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잘라요? 맨 마지막 숫자, 이 주어진 숫자를 10으로 나눠서 나머지 숫자가 3이다. 그럼 이쪽에다 집어넣는 거죠. 5다. 그럼 이쪽에다 집어넣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버려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포문을 이용해서 스캔F로 숫자 하나를 숫자 한 개씩 입력받아요. 몇 번? 뭐 100번이면 100번 입력받아서 그것을 100개의 요소를 가진 배열에다가 하나씩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 그럼 당연히 뭐 100개라고 써야 되겠죠. 넣고 거기서 다시 읽어서 이렇게 넣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보셔도 되고 이렇게 풀어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벡터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두 개의 벡터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라고 하는 것이 뭐냐? 벡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임의의 점을 딱 찍으면 여기에 보통 A, B라고 하죠. 자, 요것이 원점에서 이점까지의 화살표, 방향이 있고 크기가 있으면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상의 모든 점들은 벡터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A, B고 요거는 C, D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2,1하고 1,1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벡터가 V하고 W 벡터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X끼리 더해주고 Y끼리 더해주면 벡터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2,1이니까 여기고 1,1은 여기죠. 그럼 이 두 개의 벡터의 합은 여기가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얘를 이렇게 평행사변형 그리면 이 대각선이 바로 두 개의 벡터의 합이다. 자, 요건데 이 벡터는 2학년 때 선형됐을 때 한 번 더 배우게 될 겁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두 점의 벡터라고 했으니까 두 점의 벡터 뭐 PT 뭐 1 하고 2 PT 2 여기하고 2라고 하죠. 그러면 요게 뭐 V 벡터고 요게 W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두 개라고 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X 좌표, Y 좌표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PT1 네, 뭐 이렇게 뭐 2는 초기화를 시킨다면 2,1이 되겠죠. PT2 예를 들려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거냐면 두 개의 점을 입력받아서 그거에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벡터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이 개념만 알면 두 개의 벡터는 스캔F를 통해서 pt1을 입력받고 스캔F를 통해서 pt2를 입력받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 두 개의 벡터 합은 뭐라고 하죠? 뭐 pt라고 하죠. pt2는 어떻게 돼요? 요거 각각 요거끼리 해서 물론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겠죠. 집어넣는 형태로 하고 요거를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사실 의외로 더 쉬운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벡터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것을 확장하게 되면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적을 구할 수도 있는데 내적은 뭐냐면 v 벡터하고 w 벡터의 내적을 구하여라 이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v고 w라고 한다면 ac 더하기 bt입니다. 즉 x끼리 곱해서 y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그게 내적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일 때는 두 개의 내적 2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 그래서 이게 3이 됩니다. 여담이지만 내적을 이용하면 두 개의 벡터가 수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벡터가 수직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한 벡터가 이거고 한 벡터가 요거라면 내적을 구하면 여기가 0이 됩니다. 그래서 내적을 이용해서 수직인 것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하자면 내적을 이용하면 두 벡터의 끼인 각, 사이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두 개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거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실습, 개념, 알고리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